뭐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야. 뭐 센 정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집합은 진짜 여기서 집합 명제는 일단 용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 용어에 맞춰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용어에 맞춰서 문제 답을 써줄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지? 근데 소재는 집합과 명제는 소재가 있어. 집합과 명제는 어떤 단원명이고 다른 단어들은 집합 그 단원명예가 소재가 있잖아. 원의 방정식 원을 가지고 할 거야. 도형의 이동 도형을 이동시킬 거야. 근데 집합과 명제에는 단원명하고 소재가 다릅니다. 집합과 명제는 표현이에요.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집합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명제라 할 거라. 그럼 거기에 있는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되고 여기에 나온 소재들은 다 어디에서 나올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의 대례를 가지고 그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배웠던 방정식, 배웠던 부등식, 배웠던 도형, 배웠던 경우의 수. 이해되니? 그걸 가지고 소재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집합이 잘 안 풀린다가 집합 문제가 아니야. 집합이 아니고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너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쌤은 지금 집합이 무언지 설명을 하고 집합의 표현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표현법만 진짜 공부를 하는 거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알았어? 했던 애들은 쉬울 수 있어. 알겠지?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자,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합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유성아, 집합 단어 들어본 적 있냐 없냐? 어디 들어봤어? 모일 때 들었지. 모였어. 집합의 뜻이 그겁니다. 모여라는 소리야. 알아서 집합하면 모여라는 소리야. 어떤 울타리 안까지 모여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집합의 단어를 어떤 모임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돼. 대상이 분명히를 하려면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때 대상을 분명해야 되는데 이 대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 대상을 원소라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대문자는 집합의 이름입니다. 대문자는 집합의 이름. 주로야. 알겠어? 다시 말해서 얘는 설명을 해줄 거라고. A는 자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중괄호입니다. 울타리야. 울타리 우리 집 울타리 예. 원소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자, 안에 있는 원소를 구분하는 기호는 컴마야. 컴마. 안에 있는 원소를 구분하는 게 컴마야. 알겠어? 그 안에 덩어리 하나 이런 덩어리들이 들어있어. 그 각각이 원소입니다. 그럼 원소의 모습은 아주 불편하게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안으로 유성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유성이 그릴 거야 내가. 와 진짜 닮았다 진짜. 이렇게 유성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유성이가 콤마로 찍으면 얘가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라고. 콤마가 안 찍혔으면 원소가 아직 안 끝난 거야. 콤마가 안 찍었으면 덩어리야 덩어리. 너도 그려줘?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집합 A라고 읽고 각각 A, B, C를 원소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이 기호로 이렇게 나타난다. A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라는 기호를 알파벳 2로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 알겠어? A는 있는데 D는 있어 없어?
D는 없어. D는 없으면 원소가 아니라고 나타냅니다.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 A는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D는 A의 원소가 아니라고 읽는 거야. 여기까지는 기본이니까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집합의 표현입니다. 집합을 표현할 거야. 여기서부터가 일단 중요합니다. 자, 집합의 표현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집합의 표현은 몇 가지가 있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집합의 표현은 첫 번째가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가 잘 보이게끔 나열했다고. 원소 나열법은 뭐라고? 집합 기호 안에 원소들이 잘 보이게끔 나열을 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여기 룰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는 관계가 없어. 순서 무시. 순서 무시. 순서는 무시. 상관없어. 1, 2, 3, 4, 2, 3, 1, 4 이렇게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는 어느 규칙을 갖고 써주기를 추천을 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중복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합을 쓸 때 1, 2, 2, 3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원소는 다 달라야 됩니다. 다 달라야 돼. 덩어리가 4개 있으면 원소가 다 달라야 돼. 같은 원소이면 안 됩니다. A, B, C, D 같은 원소가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원소가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있어? 생략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지. 생략한다면 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다 쓸 수는 없잖아. 1, 2, 3, 4, 5, 6, 100 다 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략할 수는 있다 이거죠. 알겠지?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 제일 좋기는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원소는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원소는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원소 나열법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놈들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쭉 연결되는 수는 쓸 수 없습니다. 뭐 1부터 2까지 이건 쓸 수가 없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건제시법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 줌으로써 원소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야. 뭐라고? 조건을 제시를 줌으로써 원소를 알 수 있게끔 해준다고. 알겠니?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도 쓸 수 있고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단 말이야. 알겠니? 원소나열법은 제한적입니다. 원소나열법은 제한적이에요. 원소들이 뭐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고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을 쓸 수 있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원소나열법을 표현을 못하는 것도 쓸 수 있다고. 알겠니? 예시 하나 들어주면 자 원소나열법의 표현법도 알려줍니다. 원소나열법은 집합 기호가 있고요. 거기에 저이시 여기에 바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구분한 겁니다. 집합 안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기호야. 우리 읽을 때는 바라고 읽고요. 막대기 바라 읽고. 왼쪽에 뭐가 들어가냐? 왼쪽에 저이 미친 새끼들 저 뭐야 둘이서 뭐 배틀 뜨냐? 배틀해? 좀 있으면 저 새끼가 할 거야 또. 하기만 해봐 이름 찢잡으려니까. 바 앞에 뭐가 들어? 준상아 바 앞에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잘도 못하면서 진짜. 준상이 뭐가 들어가? 원소가 들어가?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원소에 꼴이 들어갑니다. 원소에 꼴이 들어가. 꼴은 뭐야? 모양.
원소의 모양은 여기에 있는 애들처럼 생겼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원소의 모양이 쉬우면 쉬울수록 원소가 쉬운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소가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단 꼴이 바뀔 수는 있다. 꼴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은 그 모습은 우리가 바꾸어 더 연산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야.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여백이 너무 좁은데 조건제식법이 더 중요한데, 수정을 해야겠네. 이게 수정. 자, 원소의 꼴 제일 쉬운 것부터 볼게요. 보통 너희들이 X가 이렇게 많이 써졌지? X 이렇게 써졌지? 자, X 이렇게 써진 거는 그냥 모양이 이 X처럼 생겼다는 건데, 그냥 수란 소리입니다. 그냥 얘는 그냥 수, 어떠한 값, 수 이런 말이야. 문자 이런 말이야. 이해되니? 이 X제곱으로 써졌어요.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돼. 여기 원소들은 다 뭘로 돼야 된다고?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놈이 있네. 아니, 그러면 이 에득스만 우리는 이 집합을 한 들어와라겠는데, 이 돌연변이 같은 놈이 생긴 거야. 알아서? 여기 학생들만 들어와라는데 이상한 놈이 들어와 있어. 알고 보니까 얘도 학생이었어. 알고 보니까 16도 2의 거듭제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수인 거라고. 유성이 너도 들어와, 이게 있잖아. 돌연변이가 들어온 거라고. 바뀔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알겠니?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어려운 걸 해볼게요. 무슨 말이야? 원소의 꼴이 이렇게 순서상으로 써져 있어야 돼. 준상아, 이걸 뭐라 부른다고? 뭐라 불러? 이렇게 생긴 걸 뭐라 불러? 우리는 순서상이라 불러. 그러지?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순서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서상을 좌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좌표로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좌표가 이 집합이다고. 좌표들이 이 집합이 된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를 어떨 때 이용 쓸 거냐면, 여러분을 도형을 나타낼 때는 요식을 쓸 거야. 대표적인 3개만 써준 거야. 그 외에 또 많은 있는데, 이 바앞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 힘들 건데, 이 정도만 우리 선생님 써준 거야.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 꼴은 아주 많아. 그 꼴을 유지를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왼쪽으로는 원소의 꼴이 있는 거고, 오른쪽엔 뭐가 있어? 그러면 유성아, 오른쪽에 뭐 있냐? 조건? 아닌가? 떤 거 같은 거야? 보통 조건이라고 써졌는데 정확한 표현은 조건이 아니고, 이 원소에 여기에 꼴이 있잖아. 꼴. 이 원소의 꼴이잖아. 꼴. 그렇지? 이 원소의 꼴을 확실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말들이 써져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원소들이 대부분 뭘로 표현되냐면, 어떻게 표현됐어? 문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알겠니? 얘네들은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문자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자가 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왼쪽은 문자가 돼 있고 그 문자가 무엇인지를 여기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집합을 읽을 때 원소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읽어. 원소는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 들어가는 놈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놈들은 여기에서 설명을 해줄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 x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지. 어? 이 x제곱이 원소인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알겠어? 이러면 같다라고 넣으면 안 되고. 이게 나중에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x제곱이 1인 것은 뭐야? x는 뿔마 1이지. 여기 있는 x를 설명해 준 거라고 얘가. 그러겠지? 그래서 얘는 원소가 뭐가 될 거냐면 2의 1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됐다고요. 응? 세 번째 문장은 원소가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데 좌표 형태인데 원을 만족하는 원소. 다시 말해서 얘는 원을 나타내는 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이해됐어요? 자, 간단한 예시입니다. A는 원소가 3마리 있습니다. 3마리 있는데 집합 X라는 집합은 A, B래요. A 곱하기 B 형태를 유지를 해야 돼. 알겠지? 근데 그러면 도대체 A, B가 뭔지 원소는 A, B처럼 생겼고 그러면 이 A가 뭔지 여기에 설명이 들었다고. A는 A의 원소이고 B는 A의 원소이고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1, 0, 2가 되고 B가 될 수 있는 수도 마이너스 1, 0, 2가 되는데 얘네들을 어쩔 거야? 곱해서 A, B로 표현할 건데 이 형태가 깨질 수는 있다 이 말이야. 됐니? 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0 마이너스 2 0 쓰면 안 된다고.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쓴다고. 마이너스 2 0 4 요렇게만 쓴다 이 말이야. 지금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3개 3개니까 9개가 나와야 돼. 3개 곱하기 3개 할 거냐 9개가 나올 건데 4개밖에 안 나왔어. 이유는 뭐야? 중복적인 놈은 사라질 거다. 한 번만 쓴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게 조건제시법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해준 것이다 이 말이야. 다음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우리는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그렸다 이 말이야. 그림을 그려서 집합을 나타냈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집합은 주로 이렇게 원이나 타원을 이용해서 쓸 거고 원이나 타원 주로야. 사각형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각형 써도 관계는 없어. 우리는 근데 주로 사각형은 전체를 나타낼 때는 주로 사각형을 많이 썼다.
많이 썼다 이거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다. 뭐 변태 같은 놈이 있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 이렇게 풀어도 돼. 관계없어. 하지만 우리는 주로 전체를 네모하고 집합을 동그라미 그렸어. U로 동그라미 그리면 돼, 안 돼? 관계없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위에다가 집합의 이름을 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는 항상 뭐 할 거냐면은 도대체 얘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거라고. 해석.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낼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실제로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릴 줄 알면 집합이 50%가 마무리가 됩니다. 왜? 그 전에 원소만 너희들이 구할 줄 알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계속 해석할 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판단하고 거기다가 쓰고 이렇게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다음은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시가 나온 거야 지금. 오케이. 자, 여러 집합의 표현 방법. 패스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아니고요. 집합의 표현 방법인데, 자, 우리가 그 전에는 집합을 설명할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주로 설명을 할 거야. 원소를 어떻게 쓸 거야? 조건 제시법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쓰고 조건 제시법으로 쓰긴 쓸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다 이거야. 집합 A가 원소는 X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원소가 X인데 X는 1부터 3까지 이래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얘를 유성아 원소가 뭐 있어? 무수히 많지. 쓸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원소가 너무 많으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그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수직선에서 이렇게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1, 3 비워놓고 이렇게 그냥 앞으로 나타내겠다 이 말이야. 되니? 자, 마찬가지야. 평면좌표, 좌표 평면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x, y가 원소인데 y는 fx 위에 있어요. x, y인데 y는 fx야. 다시 말해서 얘는 도형 위의 점 이 말이에요. y는 fx 위의 점 이 말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야? fx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fx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여기에 있는 이러한 점들이 a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이게 집합이라는 것은 표현만 갖고 온 거지 나머지는 다른 것들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다음은 자,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그 전에 서로 같은 집합이 있어요. 서로 같은 집합 A는 B. 집합이 같다. 집합이 같다는 것은 당연히 집합하면 항상 뭘 얘기할 거야? 원소를 얘기할 거야.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 A의 원소들이 각각이 있을 거 아니야? B의 원소 각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다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적어도 그 전에 당연히 원소 같으려면 아직은 이것 때문에 순서가 뒤로 밀렸구나. 요거는 아직은 설명을 안 했지만 개수가 같다는 소리야. 우선적으로는 개수는 같아야겠지. A하고 B가 같다는 건 개수 같다는 건 당연한 말이고 사실은 그것보다 원소 같다는 게 더 중요한 말이야. 근데 당연히 원소가 같으려면 그 집합이 같으려면 일단 원소의 개수는 일치시켜놓고 봐야지. 그러지?
들어오면 집합의 분류입니다. 집합의 분류. 집합의 분류. 제목이 사실 집합의 분류가 조금 더 나은 단어인데 분류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그냥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제목을 붙여놓은 거야. 자, 집합의 분류는 두 가지입니다. 집합의 분류는 두 가지. 무한집합하고 유한집합이 있어요. 유한집합. 이 집합은 항상 집합을 얘기할 때 무조건 원소 얘기를 건드려야 되거든. 집합에 원소가 없으면 집합의 의미가 없어져. 알겠지? 원소가 어쨌을 때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한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원소일 때 무한집합. 자, 무수히 많은 원소는 조건지 뭐냐면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조건제시법밖에 없어요. 무한집합은 원소 나열법이 안 돼. 조건제시법만 오고 반대로 유한집합은 유한계라 이거지.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다 이거야.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여기서 빌공짜입니다. 비어 있다. 그래서 유성아 비어 있어. 공내. 그러지? 공허 비어 있어. 공허. 그렇지? 자, 비어 있을 때는 우리는 얘는 집합 기호라 했지? 안에가 원소가 없습니다. 이럴 때를 공집합이라 하고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고 파이라고 읽기로 약속합니다. 파이라고 읽고 이렇게 약속해. 그래서 왼쪽 기호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기호는 없어. 단 설명을 할 때 집합하고 원소가 없다는 해석은 할 수 있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표현은 다 공집합 이렇게 표현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한집합이 나오면 당연히 개수가 유한계이니까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NA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란 소리야. 알겠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면 얘는 파이는 뭐라고? 공집합이라겠어. 공집합은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알겠니? 유성아 또 자냐? 얘는 뭐야? 원소가 뭐라 했어? 집합 기호 안에 무언가 있으면 원소라고 했어. 뭘로 구분한다고? 콤마로 구분한다고. 중괄호가 집합이라고 임마. 그 안에 들어있는 놈은 원소라고. 그 안에 있는 놈이 콤마로 구분되면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다고. 여기 집합 안에 이런 놈이 살고 있어. 공집합 같은 이렇게 기호 이렇게 생긴 놈이 살고 있다고. 저기 없는 거야. 기호라고 야 이 새끼야. 없을 때는 이렇게 쓴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의외로. 근데 얘를 기호로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한단 말이야. 얘는 집합 안에 이놈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긴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긴 놈이 한 개입니다.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야. 개수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런 생각이라고요. 다음은 이제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말 뜻에서 좀 느낌이 있을 거야. 집합인데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 이런 말이야. 알겠지? 부분집합 이런 소리야. 그래서 부분집합 뜻은 이런 거야. 우리 집에 여기가 거실이 있어. A라는 집에 X라는 거실이 있어. 그러면 A라는 원소들이 이렇게 A, B, C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겠지? 그러면은 집 안에 3마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럼 이 3마리가 거실에 나왔다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거실에 나왔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딱 어떤 시각이 딱 봤더니 여기에 들어간 놈이 있을 수 있겠지. 어느 시각에 여기 딱 봤을 때 아 A가 살고 있었네. 아무도 없었네. A, B, C가 있었네. 이런 상황이라고. 이럴 때 이 X를 부분집합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됐니? 얘를 기호로 X, A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X가 A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됐어요? 이러한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기호를 이렇게 쓰고, 자, 어떻게 보면 얘는 C는 클라우드에 대한 C자를 기호로 만든 거고요. 얘가 지금 벌어진 쪽이 더 크다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벌어진 쪽에. 알겠니?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자, 그래서 우리는 부분집합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된다? 이 그림을 그리고 갈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저 문제에서 구해보면 어떨 수도 있어? 밤이야, 새벽이야. 물론 새벽에 그실 나오는 놈도 있겠지. 유성아, 그러지?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공이 되겠죠? 공집합 파이. 그렇지? 한 놈만 들어갈 수도 있겠지. A만 들어갈 수도 있겠지. B만 들어갈 수도 있겠지. 한 마리 들어갈 수 있겠지. 2마리씩 들어갈 수도 있겠네. 세 마리 다 들어갈 수도 있겠네. 됐습니까? 괜찮아. 하나 없어. 그냥 써도 없어. 쌤은 일부러 써놨으니까. 자, 이렇게 원소가 지금 몇 개냐면, 집합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분집합 X의 개수. 부분집합 X의 개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는 집합 X의 개수는 원소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원소의 개수는 nx는 이 말하고 집합 X의 개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는 다른 말이야. 이 집합 X의 개수는 이 집합들이 이런 개수를 세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부분집합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집합 X의 개수는 이런 집합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소리거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는 어떻게 셀 거냐? 밑에가 있긴 하네요. 집합 X의 개수는 어떻게 셀 거냐면, 자, 개수 문제는, 집합 X의 개수 문제는 뭐와 관련되냐면, 경우의 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합 X의 개수는 경우의 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공통원에서의 경우의 수의 순열 조합. 유성아, 유성아. 3C1은 몇 개야? 얼마야? 3C1. 와우, 잘한다. 4C2는? 오, 기억하네.
됐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원소란 놈이 A만 보겠습니다. A가 어떻게 돼서 A란 놈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 두 가지 A가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경우의 수야. A가 놓여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두 가지가 되겠지. 경우의 수야. A가 몇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B는 B라는 원소도 A랑 관계없이 두 가지. C라는 원소는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놓을 때는 요 라인에 놓으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 이러한 방법이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총 몇 가지? 각각 두 가지씩에서 2의 3제곱 8개가 나온 겁니다. 맞죠? 일일이 쓰면 8개. 경우의 수만 세면 2의 3제곱에서 8개. 알겠죠? 그 중에 조금 특이한 놈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분집합을 생각을 할 때 너희들이 조금 조심할 점이 뭐냐? 부분집합이라는 이름에는 약간 일부분이라는 소리가 들어있어. 우리 언어적으로 보면. 알겠니? 그러면 전체 A랑 똑같으면 얘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해. 공집합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요. 해?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같은 것을 왜 부분집합이라 합니까? 이런 말들 때문에 나온 단어가 진부분집합이야. 이 진은 뭐야? 찐이야, 찐. 진짜 부분집합이야. 알겠나요?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 X가 A의 부분집합이면서 진부분집합은 X가 A의 부분집합이면서 X랑 A랑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2의 3제곱에서 같은 놈 하나가 빠진 7개가 되겠어요. 현재 이 7개의 예시는 위에 있는 예시입니다. 진부분집합은 뭔지 알겠지? 같은 거는 빼겠다 이런 말이 진부분집합이야. 여기까지 됐죠? 요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원소가 0개짜리가 몇 개 있어? 1개. 무조건 1개야. 3C0은 1이죠. 3C0은 1이야. 얘는 원소가 몇 개짜리야? 1개짜리지. 3개 중에 1개를 고르겠다 이 말이야. 얘는 원소가 몇 개짜리야? 2개짜리야. 3C2. 얘는 원소가 몇 개짜리야? 3C3에서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는 조합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 알았니? 저 퍼즐을 자고 있어 이제. 전선이 저기 갔어. 저기. 자,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언급을 하면 아까 뭐라 했어? 뭐가 똑같다 했어? 원소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요. 얘랑 어째야 돼? 같으려면 여기에 1, 2가 여기에 1, 2가 돼야 되고 얘가 3이니까 요놈이 3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똑같아야 된다고. 순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우리는 같다고 말을 하는데 이 두 개의 서로 같다는 말을 표현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화살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필요 충분 조건 모르는 말이구나. 같다 이런 소리야. 이 표현하고 똑같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며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돼. A가 B의 일부분이야. 그런데 B도 A의 일부분이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같다는 표현입니다. 요 기호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 말은 같다라는 기호다. 요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유성아, 원소 몇 개냐? 6개. 콤마만 보면 돼. 콤마. 덩어리가 구분되는 콤마여야 돼. 얘는 중괄호 안에 갇혔어요. 항상 가로는 우리는 안을 보지는 않습니다. 가로가 있으면 안을 볼 필요가 없어. 덩어리가 하나니까. 필통이야, 필통. 안에 뒤져가지고 뭐가 들어있는지 보질 않아. 콤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소가 몇 마리냐? 6마리입니다. 그 6마리는 원소가 된다 이 말이야. 원소가 이 6마리는 원소가 되니까 이런 기호를 붙여 쓰면 맞는 말이라고. 얘 있어 없어? 있잖아. 있는데 원소가 아니라 했어. 얘는 틀렸네. 얘는 있어 없어? 없네. 틀렸네. 얘는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원소잖아. 얘는 맞았네. 일단은 요 삼지창 3개짜리는 원소란 기호니까 원소라고 문제를 풀 거고, 나머지 애들은 부분집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면 부분집합의 성질이 있는데, 자, 부분집합의 성질은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되고요. 자기 자신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됩니다. 세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은 벤 다이그램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 A가 B에 들어가 있고 B는 C에 들어갔어. 이해되니? 이해돼서? 소파가 거실 안에 있고 거실은 집 안에 있어. 소파는 집 안에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본이다 이거야.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부분집합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얘네들은 지금 부분집합 기호잖아. 그러지? 첫 번째,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참이야. 이거는 무조건 참.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애들은 중괄호를 빼면 얘를 원소를 끄집어내 가지고 집합을 씌울 거라고. 뭐라고? 원소들을 끄집어내서 집합을 씌우고 부분집합을 할 거라고. 역으로 보면 집합 기호를 떼면 얘가 원소로 있으면 된다고. 얘를 집합 기호를 떼고 얘네들이 원소로 있으면 돼요. 얘를 집합 기호를 떼고 얘가 원소로 있으면 돼. 이해되니? 거실에 있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 원소 6개를 몇 마리를 모아가지고 집합 기호를 씌워준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집합 기호를 떼면 얘네들이 원소로 있으면 얘가 부분집합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 얘는 떼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얘는 떼고 보니까 얘는 있어 없어? 있잖아. 있는데 아니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맞는 말이라고 해.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기본 문제. 한 문제 나오면 땡큐 하고 풀어야 돼. 알았어요? 10초 컷입니다. 다음, 자,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개수에 아까 한번 했었잖아요. 부분집합 개수는 뭘로 풀 거라고? 경우의 수로 풀 거라고 해. 다시 말해서 유성아, 집합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집합을 해석할 때는 벤 다이그램 그린다고.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부분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뭘 그린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다? 집합을 그린다 이거야. 너무 크게 그렸다. 좀 크게 그린 게 좋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다 우리가 원소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원소를 크게 그리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집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라고? 경우의 수를 넣을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러가면 확실한 위치에 있는 확실한 위치의 원소는 바로 작성을 하고 확실한 위치의 원소는 작성을 하고 됐어요? 이동하는 원소만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확실한 위치의 원소는 바로 작성을 하고 사실은 바로 작성하는데 얘는 뭐야? 한 가지란 소리야. 한 가지. 확실하니까 한 가지. 이동하니까 몇 가지.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타난다고?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을 한다.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을 한다. 부분집합이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표현한다. 자, 50번을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A의 부분집합, 현재 이 문제는 X가 A의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이때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X A의 원소가 7마리야. 7마리가 어떻게 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 각각 두 가지씩이지. 확실한 원소가 없으니까 이동한 원소 경우의 수가 발생했습니다. 얘 개수는 2의 7제곱이 되겠죠. 각각 두 가지씩. A 원소 따로 B 원소 따로 움직이잖아. 손잡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각각일 때는 곱하기로 가죠. 두 번째는 진부분집합은 어떻게 돼서 지분부집합은 X가 A랑은 달라야 된다겠지. 그래서 2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를 반드시 포함한대요. A의 부분집합이 요놈이 1, 2를 반드시 포함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확실한 애는 어쩐다고? 작성을 하라고 해. 1, 2는 확실한 위치에 있어. 경우의 수가 한 가지란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1, 2는 한 가지. 1하고 2는 한 가지. 나머지 애들은 몇 가지씩? 두 가지씩. 1, 2는 한 가지. 나머지 애들은 두 가지씩. 그래서 너희들을 이론 설명을 할 때 요렇게 작성을 하라는 소리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요렇게 7 빼기 2란 말이 그런 말이야. 사실 7 빼기 2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실은. 엄청 중요한 사실이 아니야. 이게 1, 2는 확실한 위치를 가니까 한 가지. 나머지 애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두 가지씩. 5마리만 두 가지씩. 1, 2는 한 가지. 알겠니? A의 부분집합 중에서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 그럼 3의 배수 포함하지 않는 게 3하고 6은 포함하지 않아야겠지. 그럼 3, 6의 위치는 확실하네? 포함하지 않나 했으니까 3, 6은 여기다 작성. 그래서 3하고 6은 한 가지. 나머지 애들은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유성은 뭐가 되냐? 2에 5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3, 6은 한 가지. 자, A의 원소 중 3 이하의 자연수는 적어도 하나 포함해. 이게 좀 어렵지?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것은 3이 하니까 1, 2, 3 중에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는 말은 한 마리 포함할 수도 있고 두 마리 포함할 수도 있고 세 마리 포함할 수도 있지. 1, 2, 3만 본다면 한 마리 포함할 수 있고 두 마리 포함할 수도 있고 세 마리 3초 어때? 포함할 수도 있지. 1, 2, 3만 보면 나머지 애들은 관계가 없어. 그럼 1, 2, 3만 보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그냥 X 안에 1, 2, 3만 생각을 해서 내가 보면 몇 마리 들어갈 수도 있어? 원래 몇 마리 들어갈 수 있어? 0마리 들어갈 수 있잖아. 한 마리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마리 들어갈 수도 있고 오이씨 세 마리 들어갈 수 있잖아. 못 봤으면 됐어. 어쩔 수 없었어. 됐니? 그러면 한 마리 이상 들어가라는 말은 0마리 들어가는 경우가 여 사건을 풀겠다 이 말이지. 생각해봐. 1, 2, 3이 한 마리도 없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한 마리 이상이 있겠지. 이더니 우린 뭘 풀 거야? 세 마리 이상이라고 나왔으니까 전체에서 1, 2, 3, 0개를 빼겠다 이 말이야. 1, 2, 3, 0개란 말은 반대말은 1, 2, 3 있다 이 말이잖아. 한 개 이상 있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다 1, 2, 3 못다 써야 돼. 1, 2, 3이 밖에 있다라고 써놓고 전체는 우리가 알고 있지. 2의 7제곱이고 1, 2, 3이 밖에 있는 경우는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알겠니? A가 1, 2, 3일 때 X가 Y에 포함되어야 되고 Y가 A에 포함되는 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말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원소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런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 말이야. 됐니? 준상아 어떻게 하라고?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저 써있잖아. 빨간 글씨로. 어쩐다고?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라고요. 부분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고. A, Y, X. 우리 집에 거실이 있고 소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A, B, C가 1, 2, 3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위치 판단은 안 되지만. 됐지?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1은 여기 세 군데 들어갈 수 있겠지. 결론적으로 1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2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3이 들어가는 것도 세 가지. 경우의 수로 풀겠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자, 영역이 더 늘어나면 개수도 더 달라집니다. 제한된 내용이 나오면 조건을 나눠서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집합적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조건들이 더 붙겠지. 그래서 이게 돼서 누구는 맨날 거실에 사는 놈이 있겠지. 방이 없어서 거실에 사는 놈도 있을 수 있잖아. 무조건 Y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룰들이 하나씩 발생하면서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진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멱집합은 좀 어려워요. 멱집합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고 자, 오늘 과제가 뭐냐면 부지런히 과제해야 돼. 집합이 시간 투자하면 금방 끝나는 문제야. 알겠니? 금방 끝나요. 그래서 집합 몇 단원이야? 5단원, 4단원, 5단원 스텝 B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전체로. 네. 4장입니다. 4장.
도형 이동보다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고 집합은 아주 빨리 끝날 거야.